어느 89세 남성이 재혼한 지 2달 만에 죽고, 그 이후에 아들이 그 재혼한 이제 아버지의 이제 재혼녀, 60대 재혼녀를 사기 고소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경찰서에서 정말로 사기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. 89세의 그 남성이 30년 동안 나홀로 살다가 60대의 그 조선족 출신의 여성과 재혼했다라는 것, 그리고 그 89세의 그 남성이 치매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다라는 것, 또한 이제 그 남성이 이제 유언 영상을 남겼는데 아들이 아닌 재혼 여성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라고 상속을 하겠다라고 했던 영상이 있다라는 점,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89세 노인과 60대 이제 조선족 여성이 결혼할 수 있었나라는 것, 그리고 치매가 있는 그 이제 89세 할아버지의 통장과 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56억이라고 하는 돈을 빼낼 수 있다라는 것, 그게 과연 평범한 모습인가 라는 것, 그리고 아들은 도대체 그런 중증의 아버지를 제대로 이렇게 보살피지 못해서 저런 일을 겪게 한 거 아닌가, 뭐 이런 얘기들, 그리고 재혼한 지 2달 만에 죽었다라는 것, 이런 얘기들이 아마 되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과거보다 이제 고령화되면서 나이 80대에도 재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, 황혼 결혼도 이제 많아지고, 또 치매가 이렇게 심해지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,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이 많고 재산이 많은 그런 남성을 상대로 또 반대로 나이 많고 이 재력이 있는 이성을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생활 몇 년 하고 죽게 되면은 재산 다 물려받고, 아니면 살다가 이혼이라도 하면은 엄청난 재산을 또 반으로 또 상속받을 수 있으니 그런 용도로 이제 결혼하는 그런 이제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. 이러한 게 이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겠죠. 노인의 치매 문제도, 노인의 재산 상속 문제도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이제 문제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좀 이제 저 사실만 봤을 때는 그 60대 조선족 출신의 여성이 돈을 노리고 그 89세의 그 할아버지와 결혼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50억 넘게 인출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정상적이지 않죠. 금액이 너무 과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아들과 나름 이렇게 원만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고소사건으로 비화될 정도로 커졌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. 아마 정상적인 가정에서라고 해도 나이든 이제 아버지가 젊은 여성과 결혼한다,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과 결혼한다라고 하면 되게 이야기가 어려울 겁니다.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 배분 문제로 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, 여러 가지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나이 드신 이제 아버지도 뭐 개인의 생활이 있고 사생활이 있는 건 분명하고, 근데 치매라는 게 이제 이게 또 얽히면 또 애매해지는 거죠. 정상적인 사고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냐 없냐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도 분명히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니 정말로 그 60대 여성이 사기나 아니면은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정황이 있는지 여부가 아마 조사가 되겠죠.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제 회자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고령화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제 생기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우리의 부모들도 언제든 치매 같은 것,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, 그리고 부모의 재산 관련해 가지고 자식들 간의 다툼이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 같습니다. 또한
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,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종류의 범죄도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. 이러한 것들이 고령화 사회에, 고령 사회에 생기는 또 하나의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. 좀 믿기 어렵죠. 89세의 노인이 60대의 여성과 재혼한다라는 것도 흔하지 않고, 또 56억을 현금으로 인출한다라는 것 또한 평범한 것 같지 않습니다. 결혼하고 난 뒤에 2달 뒤에 죽은 것도 나이가 나이니만큼 2달 뒤가 아니라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, 또 2달은 또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도 있고,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. 아들은 또 뭘 했나라고 하는 그런 비방하는 의견들도 있고, 사기죄가 맞는지 아니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정황은 많지만 실제로 사기는 아닌 것인지, 뭐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그저 의심하고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. 법적인 부분에서 또 어떻게 결정이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또한 이와 더불어서 사기 관련한 범죄는 경제적인 살인이라고 여길 정도로 되게 중대한 건이니 제발 좀 그 처벌 수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판사들의 처벌이, 이 판결이 너무 약해서 되려 사기꾼을 양산한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이죠. 좀 많이 비정상이죠. 구속 수사해야 되는 것들은 불구속 수사하고, 형을 10년 이상 때려야 될 것도 2, 3년 때리고 치우고,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되게 많죠. 적어도 범죄자에게는 인권 같은 운운은 안 해야 될 것 같고요. 범죄자의 사진은 바로 공개하고, 주소 공개하고,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이 형벌도 받았지만 이 사회적인 이 징역도 실형도 내지 못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.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범죄자들에게는 인권 운운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,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나몰라라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제발 좀 범죄자들, 특히나 사기 범죄를 저지른 놈들에게 대해서는 실형이 지금보다 최소 2배, 3배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최소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사기로 당하는 일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제 바람이 너무 과하지 않잖아요. 제발 그런 경제적인 범죄자들은 가만히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야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바로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